네, 이 시간엔 테마 7 들어갑시다. 탄수화물 24쪽이죠. 탄수화물은 구성원선 CHO로 구성되어 있고 몇 번? 6번, 1번, 8번. 그죠?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탄수화물이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밥, 빵, 이런 것들 다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제 구성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단당류. 단당류는 당이 한 분자로 되어 있는 종류. 당이 한 분자로 되어 있는 종류로 뭐가 있는가 하면 3탄당, 5탄당, 6탄당. 그럼 3탄당은 이 탄수화물 CHO인데, CHO인데, 이게 1대 2대 1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1대 2대 1. 그럼 탄소가 3개 있는 당이란 뜻이에요. 그럼 탄소 3개 있으니까 이게 3개란 뜻이지. 그럼 요건 몇 개인가? 그렇죠. 1대 2대 1이니까 6개지. 그럼 요건 몇 개인가? 3개에서 1대 2대 1, C3, H6, O3, 이게 탄당.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요 하이 하면 히라고 해도 되고, 아이가 이로 이제 옛날에 글리세르 알데히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탄당. 그리고 5탄당은 CHO인데 탄소가 5개. 그럼 요건 몇 개인가? 10개. 요거는 5개가 되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가? 리보스인데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CHO인데 5개, 10개 하고 요 놈이 4개짜리가 있어. 그럼 요건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적죠. 산소, 옥시겐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1대 2대 1 중에서 이렇게 예외인 것도 이따금씩 있어요. 그래서 리보스 5탄당,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탄소가 5개인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OHH, HOH, 여기도 H,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막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나, 그러고 걱정스럽게 외우면 안 되고, H.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탄소가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5개.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그래서 이게 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예요. 근데 리보스는 뭐가 되는가 하면 리보스예요, 리보스. 근데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탄소가 있고, 이게 OH, OH, 얘하고 뭐만 달라요?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지.
요것만 다르죠. 그럼 얘보다 얘는 뭐 하나 적어요. 산소 하나 적지. 요 놈이 뭐예요, 그럼? 디옥시리보스고 요 놈이 뭐가 되는가? 리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요것만 다르니까 여러분들 다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돼요. 요건 이렇게 돼 있으면 리보스,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디옥시리보스. 지금 이게 다 요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공유결합. 보니까 탄소 8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수소는 8 몇 개인가? 하나. 산소는 8 몇 개인가? 2개. 다 맞아요. 수소는 8 몇 개인가? 하나. 탄소는 8, 하나, 둘, 셋, 4개. 다 맞죠? 8의 개수가 다 맞는 거예요. OH 뭔가? 이 OH는 이렇게 해서 OH라고 써놓은 건 그냥 OH를 묶어놓은 건데 이것도 풀어놓으면 뭐나 마찬가지인가? OH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산소 8 2개, 수소 8 하나 딱 맞잖아. 또 이것도 CH2OH 저게 CH2OH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CH2니까 얘 풀면 H 2개 달린 거잖아요. 그럼 요 H 2개를 풀면 H 그럼 CH2잖아. CH2 OH도 풀어놓으면 요 푸니까 OH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탄소는 8 4개, 수소는 8 하나, 산소는 8 2개 다 맞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OH하고 H만 구별하면 된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육탄당은 뭐가 있는가 하면 육탄당은 CH5인데 요게 몇 개가 되는가? 6개. 그럼 요거 몇 개가 되는가? 12개. 요거 6개 1대 2대 1이죠. 요게 뭐가 있는가 하면 포도당, 또 과당, 또 갈락토스.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면 생긴 모양이 달라요. 개수는 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인데 생긴 모양이 달라고 책에 한번 그림 보면 우선 책에 있는 거 먼저 보고서 나가면 제일 위에 탄수화물 CHO 하고 1번에 단당류에 가로 1번 3탄당 하고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5탄당 하면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 6탄당 하면 포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그림 보니까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 구별할 수 있는 건 이것만 표시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것만 형광을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 밑에 건 포당, 과당 왜 외울 필요 없는데 해놨는가 그러면 포당과 과당이 분자식은 똑같은데 왜 포당이고 왜 과당인가 생긴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결합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포당이고 과당이고 갈락토스 모양이 달라서 그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단당류. 그래서 단당류에는 3탄당, 5탄당, 6탄당 있고 이제 단당류가 2개 모인 거, 2개 모여서 몇 당류라고 하는가? 2당류. 단당류가 2개 모인 것, 엿당, 젖당, 설탕. 엿당을 분해하면 단당류가 2개 모였으니까 엿당 분해하면 뭐하고 뭘로 되는가? 포당이 2분자 나와요. 그래서 포당이 2개 만나서 2당이 엿당 된 거야. 젖당 하면 포당 플러스 갈락토스. 설탕 하면 포당과 과당.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떤 걸 먹든지 다 포당으로 분해돼요. 그래서 이거의 양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혈액 속의 포당의 양, 혈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당으로 다 분해가 일어나는데 엿당은 포당 나오고 젖당 포당 갈락토스, 설탕 포당 과당. 그래서 외울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엿당은 포당 그래서 포당은 다 공통이니까 여포, 젖당은 포당 갈락토스니까 젓가락, 설탕은 슈가니까 슈가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엿보, 젓가락, 주각 이렇게 해서 알아두고 이 당류는 엿당, 포당이 엿당이다 그러면 포당 분자식이 C6H12O6 포당 갈락토스 포당 갈락토스 포당 분자식이 다 C6H12O6 그런데 얘가 분해될 때 엿당, 젖당, 설당 분자식이 이건 분자식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H12, H22, O, 11예요. 그럼 이렇게 분해될 때 보니까 탄소는 몇 개예요? 12개. 여긴 6개, 6개니까 12개 딱 맞죠? 수소 몇 개예요? 22개. 근데 여기 몇 개? 12개? 12개니까 24개. 그럼 뭐 2개 들어가야 돼요? H가 2개 들어가야 22, 23, 24 해야 24개가 나오지. 또 O는 몇 개예요? 11. 그럼 여기 몇 개? 6개 여기? 6개 12개잖아요. 그럼 O 몇 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물이 하나 들어가야 분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분해될 때는 물이 하나 뭐 돼야 돼요? 첨가돼야 돼요. 그래서 가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들을 합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탄소 6개니까 12개 맞아요. 근데 12개 24개인데 이거 22개잖아. 그럼 뭐가 하나 빠져야 되는가? 수소가 2개 빠져야 되죠. 또 6개 12개인데 여기 11잖아요. O 하나 빠져야 되지. 그래서 2개가 합할 때는 합하는 걸 축합이라고 그래요. 축합될 때는 물이 뭐 돼야 되는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합성될 땐 물이 빠지고 분해될 땐 물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합성될 때 물 빠지고 분해될 때 물 들어간다면 헷갈려서 나중에 외우지도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로 탈수, 축합, 가수, 분해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가수, 분해, 탈수, 축합. 그래서 물이 합성될 때도 관여하고 분해될 때도 관여하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 3가지 했었죠. 극성이 있으니까 용매로 작용한다 했고 또 수소 결합하니까 비열이 크다, 체온 유지에 좋다,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좋다 했죠. 그 4번째가 바로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앞 페이지에 23쪽에 제일 밑에 4번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 해놓고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줄에 탈수, 축합, 가수, 분해. 그래서 물 빠질 때 합성될 때 물이 들어간다. 합성될 때 물이 빠진다, 분해될 때 물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탈수, 축합, 가수, 분해 해놓고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탈수, 축합, 가수, 분해 뭐 분자식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탈수, 축합이 뭔가 가수, 분해가 뭔가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니까 요것만 그 옆에다가 그려놓으세요. 2번에 이당류는 단당류 두 분자가 결합한 것 이당류. 그래서 뭐 있는가? 엿당, 젖당, 설탕. 엿당은 포당이고 젖당은 포당, 갈락토스, 설탕은 포당, 과당.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소화 배울 때도 계속 쓸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고. 그럼 이제 문제 나올 때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 옆에 OX 퀴즈 1번 보면 날개 OX 퀴즈 1번에 이당류에는 엿당, 젖당, 과당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당류 엿당, 젖당, 과당이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과당은 이당류가 아니지. 몇 당류가 되는가? 단당류가 되죠. 그래서 엿당, 젖당하고 갈락토스가 있다 해야 되죠. 과당은 단당류니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5쪽으로 와서 다당류. 다당류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인데 다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당이 많은 종류 이런 뜻이죠. 그 녹말 같으면 다당이니까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포당 엄청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녹말이에요. 녹말. 그럼 녹말은 포당이 엄청나게 많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녹말, 밥의 성분이 녹말이잖아요. 그럼 밥 먹으면 뭘로 되는가? 밥을 비해서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럼 이 녹말이 뭘로 분해되는가? 이걸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포당이니까 엿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엿당이 나중에 이제 다시 뭘로 분해가 되는 건가? 포당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 후에 엿당이 포당으로 분해되게 된다. 그래서 녹말은 엿당으로 분해됐다가 엿당이 포당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녹말이고, 글리코젠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당 엄청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데 녹말과 다른 점은 뭐가 다른 점인가 하면 여기에 가지가 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포당 엄청나게 또 포당이 많이 있고, 또 가지가 또 쳐 있어요. 가지가 또 쳐 있어서 포당.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몸속에선 녹말로 저장해요? 글리코젠을 저장해요? 그렇죠? 식물 같으면 녹말로 저장해요. 쌀, 감자, 고구마 다 녹말로 저장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녹말로 저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우리가 녹말로 저장돼 있으면 우리가 감자야? 고구마야? 아니잖아. 우리 몸속에 뭘로 저장돼요? 글리코젠으로 저장돼요. 간이나 근육에 다 글리코젠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녹말 들어있으면 안 되지. 글리코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글리코젠이 들어있는가? 그러면 녹말로 들어있으면 식물은 활동을 거의 안 하죠. 그렇지만 에너지는 있어야 돼. 물 빨아올리고 양분 빨아올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에너지가 아니라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 같으면 그냥 녹말로 저장돼 있어도 그냥 이걸 툭 잘라서 포당 써서 에너지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잘라서 에너지 쓰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동물은 우두둑 잘라서 에너지 쓰는 거예요. 한번 둑 자르면 우두두둑 포당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해도 되죠. 근데 식물은 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식물은 녹말로 저장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살기에 알맞아. 근데 동물은 녹말로 저장돼 있으면 걸어다니지도 못해.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어야 이걸 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젠은 가지가 많기 때문에 동물성 저장 양분. 네, 녹말은 식물성 저장 양분이 되는 거고, 셀룰로스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물의 경우는 녹말이 엿당에 포당됐다가 저장될 땐 간에다가 뭘로 저장되는가? 글리코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이 분해돼서 포당됐다가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저장되는 거지. 간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저장되는 거지. 그래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글리코젠이고, 셀룰로즈는 뭔가 그러면 셀룰로즈는 포당이 이건 포당이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고, 셀룰로즈는 포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면 포당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얼핏 보면 이거 녹말같이 보이지만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끼리 수소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거보다 어떻게 되는가? 질기지. 셀룰로즈는 얘네들 사이에 다 결합을 수소결합들을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질겨. 그래서 셀룰로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섬유소라고 하죠. 그 셀룰로즈는 섬유소로 질긴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장의 운동만 활발하게 해서 변비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셀룰로즈죠. 식물 먹으면. 그래서 셀룰로즈는 다른 말로 섬유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말은 식물성 저장 양분, 글리코젠은 동물성 저장 양분. 이건 양분으로 쓰이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장의 운동만 활발하게 한다. 그럼 소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 같으면 풀만 뜯어 먹잖아. 그럼 소도 셀룰로즈 소화 못 시켜요. 근데 소의 장 속에 사는 대장균들이, 세균들이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소한테 주죠. 그러니까 장 속에서 셀룰로즈를 막 분해해요. 분해해서 소가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지. 그래서 다당류 읽어보면, 다당류는 1번에 녹말은 식물성 저장 탄수화물, 근데 글리코젠은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 셀룰로즈는 섬유소라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 식물의 세포벽.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네모 안에 녹말이 엿당에 포당됐다가 포당이 간이나 근육으로 가면 뭘로 저장되는가? 글리코젠으로 합성돼서 저장. 그래서 그 그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제일 위에 있는 녹말 그림은 포당이 한 줄로 됐다는 소리고, 네, 두 번째 있는 글리코젠 그림은 포당이 한 줄로 돼 있는 데다가 가지가 쳐져 있다 이 소리예요. 가지가 쳐져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포당을 많이 잘라낼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셀룰로즈 같은 경우 보니까 포당이 가지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사슬로 돼 있으면서 그 사슬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수소 결합.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것도 기본반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O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공유결합. O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무슨 결합인가? 공유결합. 근데 공유결합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팔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결합한다 그랬는가? 수소결합한다 그랬는데 수소결합은 일반적으로 점선으로 해요. 실선으로 하면 팔같이 보이거든. 점선. 그래서 여기도 다 점선 있잖아요. 수소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만 알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반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 네, 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있다. 그래서 단당류 분자식을 외워야 되고, 네, 그래서 이당류, 다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지질. 8번 가서 지질. 지질이 더 큰 범인가? 지방이 더 큰? 지질하고 지방. 지질이 더 큰가? 지방이 더 큰가? 뭐가 더 큰 거예요? 저 지질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지질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게 있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지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은 큰 범위고, 지방은, 우리가 이제 지방 하면 지질 중에 일종인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일 때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인데, 이 지방을 중성이란 말로 써서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중성이란 말은 생략해도 돼요. 그냥 지방 해도 돼요. 지방 또는 중성지방.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 3개의 글리세롤
한 개. 그래서 글리세롤 한 개, 지방산 3개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방, 다른 말로 중성지방, 우리가 먹는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할 때 지방. 그래서 중성지방,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산 3개, 글리세롤 한 개. 그런데 인지질도 있다. 그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 글리세롤이 있는데 이게 지방산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한 개 어디로 가는가? 한 개 떨어진 대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건가? 인산이 붙어 있죠, 인산. 여기 하나 떨어진 자리에 대신 인산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롤에 지방산 한 개 떨어진 인산이 붙어 있는데 인산은 인산이기 때문에 이건 수용성이에요. 물에 수용성이라는 말은 물에 잘 녹는다는 소리죠. 물에 잘 녹는데 글리세롤은 물에 잘 녹기도 하고 안 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 소수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친수성이라는 말은 물과 친하다. 물에 잘 녹는다 이 소리죠. 이건 소수성이란 물과 소원하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멀어졌을 때 쟤하고 소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소원하다. 그래서 물 좋아한다, 물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글리세롤은 친수성인데도 소수성도 돼요. 혼자 있을 땐 소수성이에요. 근데 인산과 같이 있으면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물에도 녹고 지방에도 녹고 양면성. 그래서 이 글리세롤은 친수성도 되고 소수성도 되는데 요 인산과 글리세롤을 머리 부분이라 그래요. 머리 부분이라고. 지방산 있는 요 부분은 꼬리 부분이라 그래. 근데 머리 부분은 인산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서 친수성. 꼬리 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물과 소원해진 부분이다. 그래서 소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인지질, 머리가 꼬리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생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인데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여기도 물, 여기도 물. 그럼 이게 다 친수성으로 되어 있으면 물에 다 녹아가서 세포가 형태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다 소수성으로 되어 있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제 여기 혈액이 흘러다닐 거 아니에요. 혈액이 흘러다니고 세포인데 바깥쪽에 혈액이 포도당 같은 양분 갖고 막 흘러가거든요. 그럼 포도당 같은 양분을 세포로 공급해 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다 지용성이면, 다 소수성이면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의사소통이 전혀 안 일어나. 그래서 여기가 이 세포막이 완전히 물에 녹으면 세포의 형태가 없어지고 완전히 물에 안 녹으면 세포의 형태는 있지만 양면에 물질 교환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지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지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인지질이 이런 모양으로 인지질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인지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가 그러면 여기는 친수성이지만 이게 다 소수성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물이 있는데 여기가 또 물에 기름 뜨듯이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가? 방법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여기도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인지질. 그럼 여기가 인지질이니까 여기 친수성. 그러니까 얘랑 의사소통이 돼. 또 여기도 친수성. 얘하고 의사소통이 돼.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성인가? 소수성이니까 세포막의 형태를 유지해.
그래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질 때 어떤 물 포장 들어가고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이 한 층으로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소수성이라.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여기도 소통되고 여기도 소통되고. 그래서 인지질의 이중층인데 이 세포막의 성분이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근데 세포막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엽록체라든가 뭐든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막은 전부 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막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주성분이 바로 인지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인지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지질이고. 그래서 중성지방, 인지질은 이럴 때 쓰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바로 콜레스테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스테로이드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로이드 이쪽에 와서 쓸게요. 되나? 여기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그려보면 글리세롤을 여기다 그릴게요. 글리세롤이 여러분들 분자식 여기 필요 없고 H 무조건 탄소는 팔 몇 개 매달아야 되는가? 4개 매달아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산소니까 팔 2개, 탄소니까 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탄소가 이런 모양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팔 맞죠? 산소 팔 2개, 탄소 팔 4개, 탄소 팔 4개. 이런 모양으로, 요게 글리세롤이에요. 저 지방산이에요. 이건 글리세롤. 글리세롤 1개, 지방산이 하나, 여기도 있고, 3개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의 구조를 선형이라고 해요. 선형 구조.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어디 있냐면, 27쪽에 위에, 27쪽 위에 그림에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안 그려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CH2 이렇게 막 쭉 써 있죠. 그 말을 내가 늘려서 그린 거예요. CH2잖아요. 여기도 CH2. 이걸 그냥 여러분들 이따 설명하기 쉽게 지금 늘려서 써놓은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성지방도 선형의 구조, 인지질도 선형의 구조인데 스테로이드는 선형이 아니라 고리형이에요. 고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 사이에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탄소. 여기 보면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고리. 이런 모양으로 고리로 돼 있어서 고리. 근데 이 고리를 여기에서 그냥 그림을 이것도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어요. 오각형으로 그린 건데 그냥 이걸 스테로이드 육각형으로 그린 거죠. 육각형.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고리형이에요. 고리형인데 고리형이다. 이건 선형이에요. 선형. 이건 다 선형인데 얘는 고리형이다. 그런데 고리형 구조가 되는데 어떤 고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육각형 고리 몇 개예요? 3개. 오각형 고리 1개예요. 이거 육각형, 이거 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3개의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골이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세 개의 육각형고리와 오각형고리 한 개, 이것만 쭉 읽으니까 365일이 되지. 365일, 이렇게 스테로이드는 365일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나머지는 다 선형인데 스테로이드만 고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쭉 읽어보고 가면, 제일 먼저 지질의 제일 위에 지질 CHO인데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유기용매란 말은 기름이란 소리가 아니라 기름을 녹일 수 있는 용매. 그 옆에 용어 해설해 보니까 날개 용어 해설에 유기용매, 이 소리는 기름이나 지방을 잘 녹이며 휘발성이 강한 게 유기용매다. 한마디로 기름 닦을 수 있는 거 유기용매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저 식당 가면 삼겹살 먹고 나면 이모들이 막 물 뿌려가지고 삼겹살 닦잖아요. 그 뿌리는 건 뭐예요? 물? 아니에요. 물 뿌리면 이 삼겹살 기름 안 닦아져.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손님들이 남긴 소주예요. 소주를 거기다 넣고서 찍찍 스프레이해서 뿌리면 그 알코올이 나와가지고 그 상에 있는 삼겹살 기름을 다 닦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기용매야, 알코올. 기름을 닦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 소리고. 1번에 중성지방은 지방산 세 분자와 그리세롤 한 분자가 결합한 화합물. 그래서 그 밑에 그리세롤의 지방산이 이렇게 쭉 해놓은 게 바로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인지질은 중성지방에서 한 분자의 지방산 대신에 인산기가 포함된 화합물이 결합된 것. 그래서 친수성 하고서 그 밑에 줄에 인 머리 부분, 친수성인 머리 부분, 그 소수성 그 밑에 줄에 인 꼬리 부분, 친수성인 머리 부분, 소수성 꼬리 부분. 그리고 그 옆에 생체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 제일 중요한 말, 생체막.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막들을 다 생체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막. 그래서 그림 보니까 그리세롤에 지방산 2개만 있고 인산이 따로 하나, 그리세롤 지방산 3개 중에서 하나 떨어진 대신 인산이 붙어 있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3개의 육각형고리와 오각형고리 1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밑에 줄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인데, 이거 하나만 볼까요? 저 옆에 날개 OX 퀴즈에, OX 퀴즈 3번에 이게 2019년도 서울에서 출제됐는데 약간 야비하게 문제가 나온 거죠. 거기 보니까 3번에 인지질은 꼬리를 2개 가지며 지방산은 꼬리 3개의 꼬리를 갖는다. 얼핏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인지질은 꼬리를 2개 갖고 지방산은 꼬리를 3개 갖는다? 그렇죠. 지방산이라, 지방은 그래야 되지. 지방산은 이게 지방산인데 요거 하나가 지방산인데, 지방산은 그냥 지방산이 꼬리 하나인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이 지방산 꼬리 3개 갖는다 해야 되지. 지방이 3개의 꼬리 갖는다 해야 되지. 지방산은 그냥 요 꼬리 1개, 요게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3개. 그래서 지방산이라 지방.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답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 꼬리 2개, 이거는 금방 여기 이제 낚시용으로 해놓은 거죠. 인지질은 꼬리 2개 갖는다. 그 지방산 꼬리 3개다. 그러니까 맞네. 그런 게 아니라 지방산은 지방산 하나가 따로 1개죠. 1개.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방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지방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방산도 있는데 어떤 지방산도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수소가 두 개가 떨어지는 지방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수소가 두 개 떨어져. 그러면 탄소가 8 몇 개인데? 4개인데 떨어지니까 8이 몇 개가 됐는가? 3개가 됐어요. 얘 4개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에 8을 여기다 놔주면 되지. 그럼 8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딱 맞네.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이 되는 거야. 이게 수소가 두 개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이중결합이 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툭 꺾어져요. 툭. 그래서 이게 툭 꺾어져요. 이중결합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툭 꺾어지죠. 이런 식이 돼요. 여기가 수소가 있었는데 툭툭 떨어지면서 이중결합이 되면서 툭 꺾어져서 이런 모양이 돼. 그럼 이거는 수소가 포화됐어요? 불포화됐어요?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탄소 8, 4개 다 달려있는데 어디 수소가 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수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근데 여기도 탄소 8,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얘만 떨어지면 수소가 2개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얘가 이중결합이 된 바람에 툭 구부러졌는데 얘만 떨어지면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면서 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수소가 포화된 거예요? 불포화된 거예요? 불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산을 무슨 지방산이라는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이 지방산은 더 이상 수소가 들어갈 데가 없죠. 꽉 찼지. 팔 잘라봐야 어디 잘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수소가 포화된 지방이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요. 그럼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어떤 게 좋은 걸까요? 포화가 좋을까, 불포화가 좋을까? 한번 그려볼게요. 포화 지방산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이게 불포화다 이렇게 됐고, 이게 불포화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죠. 이중결합된 부분이 꺾였잖아요. 꺾였어요. 꺾였어요. 어떤 게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거죠. 이게 피 속에 있으면, 이게 혈액 속에 있으면 약간만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떡덩어리지. 완전히 엉겨돼서 엉겨 붙어요. 근데 이건 날씨가 좀 춥더라도 혈액 속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화들이 꽉 찼으니까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면 식어서 이 고체에 화돼요. 고체. 그럼 혈액 속에 이게 들어있으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이 간격이, 이 꺾인 바람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도 동맥경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중에서 뭐 어떤 지방이 훨씬 더 좋은 건가? 포화가 좋아요? 불포화가 좋아요? 불포화가 좋은 거죠. 불포화가 좋고, 그럼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은 어떤 게 동물성 지방인가? 그렇죠. 이게 동물성 지방이지. 삼겹살 같은 거 불판만 조금 식으면 이런 모양으로 굳어지잖아요. 근데 식물성 지방은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같은 거 차가워져도 그냥 계속 기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콜레스테롤, 이런 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성 지방. 요거는 식물성 지방. 잘 굳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되는가? 고체 상태. 이건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되는가? 액체 상태. 그래서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따로따로 외우면 안 외워지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그냥 외우면 바로 알아요. 이건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상온에서 굳어지는 고체 상태, 상온에서 액체 상태. 이건 나쁜 지방, 좋은 지방. 금방 보면 알 수 있죠. 그거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서 같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그 팁에 보니까 27쪽의 팁에 중성지방 해놓고 위에 있는 두 줄은 다 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줄이죠. 근데 밑에 있는 줄 보니까 꺾인 부분에 위에는 다 CH2, CH2, CH2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꺾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H, 2가 아니고 CH잖아요. 수소 하나 없단 소리지. CH 꺾인 부분에.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읽어보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이중결합이 없는 것을 포화지방산이라 하고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불포화지방산. 그 밑에 줄에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인 경우가 많고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게 바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근데 개념 확인 보니까 다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가는 뭐예요? 가가 인지질, 그게 인산 있잖아요. 꼬리 2개 있고. 근데 나는 뭐가 되는가? 중성지방 또는 그냥 지방 해도 되죠. 중성지방, 지방. 그럼 1번에 가와 나는 모두 지질이다. 전부 다 지질이지. 지질에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다 지질. 가는 인지질이다. 맞죠? 나는 중성지방이다. 맞고.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지방산 세 분자가 그리스롤 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는 지방산이 세 분자가 아니라 몇 분자 있는 건가? 2분자. 가는 지방산 2분자고 그리스롤 한 분자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실수하지 않게 읽어보면 OX 퀴즈에 보면 1번 OX 퀴즈 1번 보니까 글리코젠은 중성 지방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아니죠. 글리코젠은 뭐예요, 그럼? 지방이 아니라 글리코젠은 여기 와서 오잖아요. 얘는 뭔가? 탄수화물이에요.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이고 이쪽에 와서 글리세롤은 지방이에요, 지방. 전혀 남남이에요. 사춘지간도 아니고 완전히 남남지간이에요. 이름만 이름만 비슷한 거야. 글리코젠은 탄수화물, 글리세롤은 지방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름만 비슷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지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핵산서부터 좀 쉬었다가 단백질부터 해 나갑시다.